굿모닝 마켓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이미 시장은 최종금리가 기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시장에 줄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이었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PCE 물가지수가 공개되자 시장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유지할 것이란 증거들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7%까지 낙폭을 키워갔고요. 또 지난주는 올해 최악의 한 주로 주간 기준으로 다우는 3%, 나스닥이 3.3%, S&P 500 지수가 2.7% 하락했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준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보겠습니다. PCE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로 5.4%, 전월 대비로 0.6% 상승을 했습니다. 12월 수치가 5.3% 그리고 0.2%였는데 가팔라진 것 보이시죠? 상승률이 더 가팔라진 겁니다. 연준은 PCE 물가지수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근원 PCE 물가지수 전년 대비로는 4.7%, 전월 대비로 0.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망치 4.4% 그리고 0.5%보다 높았고요. 12월 수치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고 있지 않은데요. 문제는 소비에도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전월 대비 1.8%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1.4%를 웃돌았고요.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었습니다. 감소세를 보였던 소비가 다시금 크게 뛰어난 것도 보이시죠? 강한 소비는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었습니다. PCE 지표를 확인한 뒤 수장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하기까지 연준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재확인해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준의 할 일이란 긴축을 말하는 거겠죠. 추가 긴축 예고에 에드워드 모야 오한다 선임시장 전략가는 일부 트레이더들이 금리가 6% 이상으로 오를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최종금리 5.5%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6% 이상은 못 버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3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지만 빅스텝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PCE 발표 전후를 나눠보면 후에 27%로 높아졌죠. 3월 FOMC에 이어서 기준금리가 올해 몇 차례나 더 인상이 될지, 최종금리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도 중요한데요. 이런 내용들은 3월 FOMC 회의에서 발표되는 점도표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이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줄이는 등 연준이 제시했던 기준금리 가이드를 많이 따라왔는데 만약에 3월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또 높아졌음을 확인한다면 시장과의 간극은 또 벌어지게 되겠죠. 이 간극이 커질수록 시장 변동성 또한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변동성으로 하락한다면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도 있는데요. 앞서 시장이 기준금리 6%는 못 버틸 것이라고 말했던 바테스 전략가도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말을 했고요. 또 라이언 디트릭, 카슨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 또한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는 강할 것이라며 저점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상저하고 시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시총 탑5 보시죠. 빅테크가 대부분 1, 2% 하락한 가운데 버크셔 서웨이만 0.5% 올랐습니다. 버크셔 서웨이는 지난해 228억 달러, 30조 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기록했지만 투자 평가손 등을 제외하면 308억 달러, 약 40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이어서 주말 사이에 날라온 워런 버핏 버크셔 서웨이 CEO의 연례 서한에는 미국 경제가 주춤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어오는 순풍을 기대하고 있다며 경제에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는데요.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실 분들이 계실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버크셔 서웨이의 포트폴리오 75%가 이 5가지 종목,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쉐브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코카콜라에 치중이 돼 있었습니다. 역시 1등은 애플이었습니다.
이번 주 일정도 정리해봤습니다. 27일과 28일에 연달아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28일에는 우리 기업이죠. 쿠팡도 실적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월 1일에는 제조업 PMI가 연달아 두 가지 발표가 되고요. 2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 그리고 ECB의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3일에는 서비스업 PMI가 공개됩니다. 이어서 유럽 보시죠. 유럽 증시도 경제지표 부진에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4% 하락을 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 1.72%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니케이 225 지수만 1.3%가량 올랐는데요. 일본은행이 현행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투자 심리가 강했습니다. 반면 중화권 증시는 상승세를 찾지 못한 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는 3월 4일에는 중국의 양회가 개막하죠. 중화권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토요일의 하락분을 어제부터 야금야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오전 8시 기준으로는 3,110만 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1%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WTI 기준 배럴당 7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목요일장에서 빨간불을 켰던 10년물 국채 금리 다시 초록불을 켜면서 3.94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